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입니다. 지난해 세계 꼴찌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 연초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금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였었고요. 2,400포인트의 매물대 부담감으로 인해서 2거래일 연속 지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은 조금은 다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출발한 뒤에 빠르게 반락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0.5%가량 밀리면서 2,36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숨고르기 장세가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줬다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감 지수는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 7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양시장 모두 다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현물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던지고 있는데 연기금은 매수 중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홀로 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300억 원 그리고 150억 원의 물량 토해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외환시장 변동성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12시 구간까지는 조금 경계감이 짙은 모습 연출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증시 파워 10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빠른 순환매 장세 속에 종목 고민들 있으실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10가지 종목씩을 소개해드리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함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볼 텐데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디어유를 시작으로 대한제분, 현대제철, 신세계,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5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고요. 강민 전문가는 효성 TLC를 시작으로 롯데케미칼과 사마콘덴서, 삼성전기, 나무가 총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과연 두 전문가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들려주실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각각 5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이 디어유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죠. 10종목이다 보니까 이거 헷갈리네요, 조금. 일단 디어유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엔터 같은 경우 뉴진스 때문에 제가 관심이 되게 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디어유도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 최근 좀 이슈가 있었죠. 그 NC소프트의 플랫폼인 유니버스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파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앨범 판매량이 독보적으로 이제 1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자산 양수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라는 게 어떤 반전 포인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이란지 횡보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DO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유니버스 인수를 좀 하게 되면서 이게 좀 주가 어떤 반전 포인트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SM 같은 경우도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Y젠터라든지 하이웨이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었지만, 뭐 DOU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11일 날 유니버스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어떤 반전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래량, 보조지표는 거래량만 봅니다. 거래량만 보는데 이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1월 11일 날 보게 되면 아래쪽에 대량 거래 좀 발생이 되는데, 이 대량 거래가 어떤 상승 출발점이었던 첫 매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화면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들을 좀 더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DOU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의 종목이죠. 효성 TNC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작년에는 이제 거의 이제 하위권이었지만, 맞아요. 네, 뭐 초반부터 일단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경기가 어렵지만 2022년보다는 좀 지수가 지수 같은 경우에 좀 괜찮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 전망의 배경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수요 촉진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올해 1월 초부터 중국에 대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들썩거리고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호텔을 이용한다, 뭐 여행을 한다, 카지노를 한다, 이런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으로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보다 가시적으로 눈에 좀 보이는 그런 수혜주를 먼저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화학업종을 가장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효성 TNC인데요. 춘절 이후에, 중국의 이 춘절 이후에 수요 개선 전망이 나오고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재고 확보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었다, 이런 좀 가시적인 게 나오고, 그중에서 이 스판덱스 가격이 반등의 임박 가능성이 나왔는데, 중국의 이 스판덱스 가동률이 63%에서 75%까지 급등했고, 재고 일수 같은 경우에도 35일에서 25일까지 이렇게 좀 낮춰지는 것처럼, 단순히 이건 심증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증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은 효성 TNC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 TNC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대한제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마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원가 부분 좀 상승이 좀 되게 되면은 뭐 제품 가격 인상하는 거 동의를 하는데, 원가 요인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제품 가격도 조금 인하를 하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특히나 제과업체나 라면 같은 경우에 가격 올릴 때는 올리지만 또 안 올리잖아요. 뭐 휘발유처럼 이렇게 내리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가 요인이 일단 밀가루 같은 것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이 마진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마진 개선으로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음식료업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밀가루 업체가 좀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제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이 원맥, 그러니까 밀가루죠, 밀이죠, 밀을 사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원맥에서 이제 소맥을 만들어서 밀가루를 만드는데, 어쨌든 가장 크게 이제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아시겠지만 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원가 요인이 떨어지는 폭이 음식료업체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밀가루업체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 요인 하락에 대한 어떤 수혜가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한제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제분 포함한 밀가루업체를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환율 하락, 수입물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게 아마 마진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밀가루 업체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최근에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분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롯데케미칼인데요. 화학업종 연이어 두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 포스코케미칼, KG케미칼, 그다음에 네. 한솔케미칼.
요게 이제 어찌 보면 2차 전지 배터리이면서도 화학 업종이에요. 그쵸. 케미칼 네. 뒤에 케미칼이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테슬라가 최근에 좀 빠지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케미칼이라고 달려 있는 이 이제 그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컬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등인 신호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철강이랑 화학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돈이 좀 잘 안 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증설이 좀 확실시되는 MEG, 네, 모노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가동률을 축소하고 오히려 좀 이 수익성이 높은 EOA라고 하는 이제 산화 에틸렌 유도체. 요게 이제 국내에서 1등이고 세계에서는 2등 자리고 요게 어떤 부분에 쓰이냐면은 이제 도로나 항만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정부에서는 인프라 확대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콘크리트를 강도를 더 세게 만드는 이런 이제 수익성이 대단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또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쪽으로 1924억이를 매각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비핵심에 대한 이런 이제 매물들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실탄을 좀 확보해서 이제 돈이 좀 되는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봤을 때 롯데케미칼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현대제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화학에서 전 철강으로 넘어와서 현대제철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철강 제품이었던 모멘텀이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 철강사의 이제 화학 섹터의 모멘텀이 이제 원재료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갔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인 중국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부동산을 또 부양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철강 제품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거란 전망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석 가격뿐만 아니라 철강 제품의 어떤 가격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쪽에서 이런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아까 전에 나왔었던 효성 TNC 같은 경우도 뭐 중국 리오프닝 수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현대철철 같은 경우는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조선용 후판 가격을 좀 인하를 했었는데 인하했던 가격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철강업체들 가져가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포스코가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마 100%를 올 상반기에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용해서 조선용 후판 가격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4분기 현재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또 흑자 전환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과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연장선으로 강민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 사막 콘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학 업종 말고는 네. 이 IT 쪽을 본다고 하면 MLCC가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이나 어떤 이제 전자제품을 보더라도 반도체 이제 같이 이제 기판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를 일정하게 흐를 수 있는 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MLCC고 이제 되게 네. 소형으로 MLCC가 상당히 이제 좁쌀보다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작은 그런 쪽인데 이게 스마트폰에 몇 개가 들어가냐면 1000개가 들어갑니다. 1000개요? 네, 1000개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XR 기기라든지 특히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나중에 이제 미래에 나올 건데 이게 만약에 MLCC에 접목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1000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1000개인데 자동차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10,000개가 아니라 업계에서는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캐파가 클 것이다. 네,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네. 아무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 자율주행, 특히 중대형 고용량에 대한 MLCC를 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전에 2018년에 이 주가가 10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10만 원까지 간 적이 있고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300억 하던 게 이제 800억까지. 요게 이제 왜 그러는 게 MLCC에 대한 쇼티지가 나왔는데 네. 그게 올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도 괜찮았지만 장기적으로 MLCC,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제가 뒤에 나오는 것들 반드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MLCC뿐만 아니라 여기 DCLC라고 하는데 이게 전기차 충전기도 합니다.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네. 전기차 미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사마콘덴서 분명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신세계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설 연휴에 해외 연격이 많이 폭증했다는 소식이 맞아요. 나오게 되면서 여행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여행주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 투어가 지금 대장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도 뭐 하나투어라든지 롯데관광개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해외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면세점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신세계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동안 지금 해외여행 예상되는 해외 여행객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은 이제 동남아 쪽이 54% 그리고 일본 쪽이 한 30% 정도 현재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100%에서 54%가 동남아 쪽인데 대부분 아마 베트남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30%는 일본 쪽으로 가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해외 뭐 여행 가게 되면은 공항 가시면 면세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여행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면세점 업계들이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신세계도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세점 해외 여행객 수요를 면세점도 충분히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이지만은 이제 신세계는 백화점 초고가 소비 여기는 수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도 최근에 그렇게 돌파가 힘들었던 241선을 현재 오늘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41선 부분까지 올라섰다가 잠시 네.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오늘 요 정도 흐름이면은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위에 알겠습니다. 신세계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삼성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MLCC 맞아요. 세계 이제 2등 업체입니다. 1등이 이제 일본의 무라타라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MLCC 업체 성향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회사 전체적으로 대부분 보수적입니다. 일단 1등 자체가 오. 일본 기업인데 일본 그러면은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물량을 늘리거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상당히 경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재고에 대해서 가감하게 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재고 관리가 뛰어난 부분. 장점으로 말하면은 재고 관리가 뛰어나다. 뭐 단점으로 얘기하면 좀 약간 적극적으로기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부분. 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무라타라는 기업이 2018년에 이제 전장용 IT 쪽에서 전장용 이제 전기차 이제 나오는 쪽으로 라인을 좀 많이 이제 갈아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기 쪽으로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때 이제 MLCC가 쇼티지가 났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2018년에 상당히 많이 나왔다. 여기 차트를 잠깐 제가 재무 차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2018년에 보시면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3천억이었는데 1조가 넘었어요. 오. 예,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건 이제 반도체 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쇼티지가 나왔으니까 네. 이때는 MLCC도 마찬가지로 쇼티지가 나오면서 이때 2021년이죠. 그때 이제 실적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는 좀 침체기였지만 올해는 XR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재고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2분기부터 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MLCC 쇼티지가 나오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그 삼성전기다. 땡!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 이스텔소프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개인적으로 CS 같은 경우에 MR 헤드셋을 상당히 많이 기대했었는데 네.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제품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애플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앞으로 한 6월 달쯤에는 뭐 공개가 될 거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래 헤드셋, MR 헤드셋 시장 같은 경우는 메타가 꽉 잡고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두주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발빠르게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가 했었던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서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소니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를 기점에서 시장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R 헤드셋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스트 소프트에 이제 그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버추얼 휴면 기술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누군가의 어떤 그 거리가
눈과 거리라 해야 되죠. 눈과 어떤 거리가 디스플레이 화면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더 선명하게 구현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게 이 화면을 구현하기 어떤 방법으로 버추얼 휴머를 또 이제 상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는데 최근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이스트 소프트도 MR 헤드셋 관련된 종목들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트적인 부분도 보더라도 주가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별다른 흐름 없이 10,000원 전에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니고 계속 옆으로 기었었거든요. 근데 네. 과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적으로 강하게 좀 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네, 거래량 알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강민 전문가님의 5번째 종목 나무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여기 이제 그 삼성전기를 앞선에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기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이제 비중이 이제 뭐 한 30% 정도로 이제 좀 많은데 네. 이 나무가라는 종목도 이제 카메라 모듈에 좀 특화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게 3D 센싱, 네, 카메라 모듈인데 이게 이제 어디 쓰이냐면 로봇 쪽. 우리가 지금 최근에 봤을 때 로봇 섹터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뭐 네. AI 챗봇이라든지 뭐 하는데 이쪽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XR이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에도 상당히 이 카메라 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이 MLCC뿐만 아니라 카메라 쪽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무가는 3D 이제 센싱 쪽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3D 깊이 인식에 대해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트레오, 그다음에 SL, TOF 요거 기술을 모두 이제 3가지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나무가가 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또 그다음에 XR 글라스에 대해서 애플향에 대한 부분 출시를 하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기대할 수 있고 의료기기 뭐 수술하거나 수술하는 또 수술 로봇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런 로봇 청소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TOF 이 또 카메라에 대한 부분 기술을 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출을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차트로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작년까지 강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이제 14,000원대 14,000원대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꺾이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종목들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고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박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미국에서는 월가 대형 은행들이 희비가 교차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0년 만에 가장 큰 어닝 미스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자산 관리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은행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이를 보이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설 전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현재 시각 지수 추이는 어떤지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상승 출발을 한 가운데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380선 위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을 키워내면서 현재는 0.58%가량 내린 2365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0.27%가량 오른 711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이 상승폭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오전 업앤다운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KT입니다. 오늘 큰 호재가 있었죠. 챗 GPT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챗 GPT는 오픈 AI의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T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대화형 초거대 AI인 위듬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상반기 국내에서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KT를 비롯한 이 KT그룹주 전반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현재 3%대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35,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KTCS와 KTIS가 두 자릿수대 오름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KTCS가 눈에 띕니다. KTCS의 경우에는 챗 GPT의 주요 서비스를 담당을 하게 되면서 두드러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름세가 두드러진 데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폭 확대하다가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들어온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T가 챗 GPT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기로 하면서 AI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또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의 오픈 AI 서비스를 기업과 일반 이용자들에게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부 클라우드 고객에만 제공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관련 기업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서비스를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셀바스 AI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셀바스 AI에 대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감가가 8,800원대 초반이었는데 오늘은 26.42% 오르면서 1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000원, 만원 그리고 11,000원 선까지 한꺼번에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네, 계속해서 상승폭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오후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죠. 오늘 2차 전지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테슬라의 주문량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500% 가까이 주문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가격 인하로 영업이익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만큼 판매량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해외 수주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더컷 우려로 잠시 주춤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상승세 보이면서 어제 하락폭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주가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3%가량 오른 46만 3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종목이지만 계속해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경쟁자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높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업앤다운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확인하고 왔고요. 10가지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함께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자세하게 또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상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민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나는 스캔하는 게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강민 두 글자 입력하시고 전송하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번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나올까요? 지금 바로 종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컬러레이, 뷰노,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강민 전문가의 종목은 후성과 포스코케미칼, TNL, 뉴프렉스, 아모테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어서 종목 90초라는 시간 동안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고요. 최선 호주 선정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컬러레이라는 맞아요. 종목입니다. 일단은 중국 본토와 연관성 있는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이제 장중에 16%가량 급등이 나왔었다가 6.8% 상승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이제 그 노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이 좀 변수긴 한데, 일단 뭐 20일날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마스크 기대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컬러레이가 또 상승이 좀 나왔고요. 뭐 컬러레이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는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좀 보시라는 말씀도 좀 여담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동안 또 이제 그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증시 그 주도 터널에서 완전하게 좀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부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쉽게 식어버리게 되면은 그 반대 리오프닝이라든지 노마스크 관련된 테마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컬러레이가 1,300원대 저항을 지루한 저항대를 돌파한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본토와 연관된 기업들, 컬러레이뿐만 아니라 뭐 뉴트리라든지 그리고 청담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중국의 항저우 야양과기라는 회사와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색조 화장품 원료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노마스크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컬러레이, 색조 화장품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후성도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이제 뭐 좀 조정이 보이거나 네. 또 아직까지 미미한데, 저는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상당히 있고, 2023년 이제 기준을 봤을 때 작년에도 일단은 9월까지 연결 기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7% 증가했고,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게 무려 270%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이제 LIPF6라고 해서 공장을 이제 좀 증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2025년, 그다음에 2027년 요 시점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순이익만 500억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이제 최근에 이 주가 후성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실적 대비했을 때 왜 저평가인 이슈가 있냐 했을 때 바로 이제 후성 글로벌이라는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상장을 또 쪼개기 상장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잠재적인 이제 심리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사실은 예전에 비했을 때 꺾인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지 않나. 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이제 쪼개기 상장으로 이 가치가 조금 희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그걸 봤을 때 너무 반영이 많이 되었다. 이런 시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성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뷰노 들어볼까요? 화장품 얘기가 나오면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 네. 타자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도 이제 의료기기 수출이 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네. 물론 뭐 임플란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술 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부에 대한 관심은 뭐 전혀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와 그리고 의료기기 쪽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어쨌든 의료기기들 뭐 레이라든지 디오라든지 임플란트, 그 오스테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기업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뷰노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뷰노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그 매출이,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잡히고, 그러니까 숫자가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수출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 의료기기 관련
해당된 종목들과 동반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국내 최초로 AI 의료기기 솔루션을 현재 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노메드 솔루션 3종 세트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현재 인증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시아 쪽하고 그리고 동남아 쪽에 일단 인증을 먼저 받은 상황인데 작년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 쪽에서 인증 획득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 동남아에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진출이었던 준비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 그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이 태국하고 사우디 쪽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미국 FDA 품목 허가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아마 네, 알겠습니다. 뷰노까지 들어봤습니다. 수출 실적에 대한 기대 말씀해 주셨고요. 강민 전문가의 종목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에 이어서 네, 이제 또 들어볼까요? 어찌 보면 후성에 이어서 2차 전지 중에서 네. 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면서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관점이 2차 전지를 다 보기보다는 네. 뭔가 좀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처럼 좀 안정적인 게 좀 많이 드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2025년 말 되면 이제 기준으로 미국에서 6만 톤,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3만 톤 정도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 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에서는 거의 이제 거의 슈퍼갑이라고 할 정도로 인조 흑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 내재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이쪽으로 해서 좀 다양한 다각화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제로 성과도 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라는 지주사에 대한 부분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강물에 대한 부분을 어찌 보면 조달받는 데 있어서 강물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서 내재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성장이 가능하고 공급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다른 회사들보다 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최고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상으로 또 보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조정인데 추가적으로 설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19만 원대나 이제 18만 원대 후반대에도 상당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정태근 팀장님의 삼성전기에 들어볼 텐데 강민 전문가님과의 조금 다른 투자 포인트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네. 뭐 컴포넌트 사업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 얘기를 좀 좋습니다. 할게요. 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삼성전기 전체 영업이익의 60%, 66%가 지금 MLCC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MLC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얘기는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좀 그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국내 최초 서버용 FC BGA를 개발을 했고 양산에 들어가고 이걸 AMD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IT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선단 공정, 그러니까 첨단 공정 누가 먼저 앞서가느냐 이 싸움을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인텔이라든지 AMD가 이제 선단 공정에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AMD가 FCBJ, 그러니까 서버용 그 FCBJ를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인텔이 일본 쪽 기업들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 FCBJ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비신 삼성전기가 나타나서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면서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많이 된데 이번에 사파이어 FPGA가 출시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에픽 4세대가 이미 작년 11월달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삼성전기가 얼마만큼 좀 도와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MLCC 한 곳에만 이제 계속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사업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그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 같은 경우도 1조 9천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FCBJ 시장을 진출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삼성전기 어떤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좀 겹치기 때문에 보험주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탑픽으로 현대해상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하나가 은근슬쩍 추가가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TNL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화장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또 주가를 보시면 또 카지노나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부분 또 순환매가 돌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TNL을 가져왔는 이유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부분 아니라 좀 미국적으로 이게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여드름 패치, 네, 트러블에 대한 부분 이제 패치 또 쪽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에 대한 부분, 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피부에 대한 트러블이 있었을 때 좀 간단하게 휴대용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메리트 있어서 좀 볼 수 있고요. 고객사였던 이 CND라는 이제 글로벌 이런 그 기업이
글로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통 채널로 이제 판매가 되면서 이게 미국에 국한되었던 이런 이제 매출이 유럽이나 호주 쪽으로 좀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주가 자체가 이 에스메틱, 네, 화장품이나 이쪽 부분을 봤을 때 PER이 거의 10배 정도로 이제 올해는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PER 그 15배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지금 봤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뭐 차트적으로 일단 설명을 또 드리면은 최근에 일단은 뭐 거래량이 크진 않지만 네, 스물스물 좀 잘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추세선으로 또 이렇게 좀 그어봤을 때도 추세선 항상 위에 있으면서도 최근에 또 거래량도 동반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이평선도 돌파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적으로 또 보셨을 때 계속해서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유통 확장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메리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NL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네. 무거운 종목을. 네. 무거운 종목. 이제 잘 날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시장이 그쵸. 갑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쨌든 1월 달에 증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도가 했던 종목이 지금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그 삼성전자거든요. 네. 어쨌든 1월 4일 이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2월 달과 1월 달이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난지는 좀 모르겠는데 네. 힌트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 달에 이제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은 끝이 났다 이런 리포트를 냈었는데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때 나왔던 리포트대로 현재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4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에는 올해 2분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포트에 따라서 현재 하이닉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그 탑픽주로 뭘 제시했냐면은 국내 쪽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그 LG 디스플레이 탑픽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포트에 대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또 준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작년 4분기 적자 우려감 이것도 충분히 계속해서 시장에서 노출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 다 선반영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그 지난 4분기 적자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사파이어 레피즈 그 서버용 CPU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DDR5 서버용 D램이 인텔에서 그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강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뉴프렉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아까 삼성전기가 하는 사업 중에 네. 뭐 카메라 모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B 쪽을 말씀드렸고 맞아요. FCBGA 쪽인데 요 회사가 이제 또 PCB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취급을 하는 회사고 대표적인 부분이 일단 FPCB. 여기 좀 흰은 쪽입니다. 연성 이제 회로기판인데 여기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이제 무선 충전용 PCB 이제 뭐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고요. 대표적으로 일단 올해 이제 애플에 대한 XR 기기가 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좀 메타버스 시대가 좀 열리게 되면은 하드웨어 쪽으로 아까 전에 카메라 쪽은 나무가가 있다고 하면은 이 PCB 쪽으로 봤을 때는 XR 기기 쪽은 이 뉴프레스를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가총액은 지금 뭐 1,6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좋기 때문에 올해 일단은 크게 좀 기대해봐도 되고 이제 주가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급등락은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은 지금 이제 충분히 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9,720원에서 지금 이제 다 6,0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 매수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베트남에 대한 부분도 설비에 대한 부분이 이전 효과로 인해서 좀 수익성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마진율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 들어봤고요. 이제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데브시스터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은 게임주로 준비를 네. 했습니다. 올해 이제 게임 업체들 신작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신작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영역 확장 이거를 현재
슬건을 걸고 올해는 좀 힘을 낼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게임 코인이라든지 NFT 이쪽도 물론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본업인 또 신작이라든지 그리고 본업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NFT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넷마블 같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브시터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외자판호 발급 이제 마지막 심사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문 출판 총선과 거기에 이제 심사만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외자판호를 획득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데브시터즈가 자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봐집니다. 아마 그 소식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또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실적 이제 4분기에도 적자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는 것들은 어쨌든 실적이 안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판호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외자판호 발급이 되게 된다라면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아마 적자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데브시터즈 같은 경우도 이제 외자판호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 때 데드사이트 클럽이 이제 출시가 되고요. 이제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마다 이제 신작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 나올 게임도 12시가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신작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요. 강민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네, MLCC 또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여러분이 나중에 무조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를 계속 봐야 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플랫폼 자체는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로 간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감을 못할 수 있지만 애플이나 이제 구글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형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플랫폼 자체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어떻게 된다? 자율주행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는 어떻게 간다? XR 기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PCB 쪽, 그다음에 MLCC 쪽은 지금 이제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뭐 XR 기기 여기 다 들어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아모텍에 좀 특화된 것들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부분이 좀 비중이 좀 큽니다. 네, 중국에 대한 부분이 전기차 비중이 가장 이제 아마 올해는 높을 전망이고 중국에 대해서 지금 뭐 유럽에서 수출할 때 중국 전기차들이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어요. 우리는 네. 좀 실감 못하지만 수출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아모텍에 대한 부분은 좀 수혜를 좀 얻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작년 4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좀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64억으로 예전에 좀 실적 잘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올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중국에 대해서 소비 수혜로 대표적으로 아모텍을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각각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의 탑픽은 어떤 걸까요? 저는 탑픽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마지막 게임즈를 네, 마지막 선정하셨군요. 게임즈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이게 주가가 지금 소위 말하는 원형 바닥이라죠. 완만하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용이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판호 소식만 나오게 되면은 변동성이 더 커질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침해 말씀드리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63,500원에서 65,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66,300원이거든요. 조금만 참아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75,000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의 탑픽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이 이제 아모텍인데 네. 매수 가격은 이제 28,000원. 네, 지금부터 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보면 차트를 또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은 추세선은 이제 드디어 어제 경우에 그저께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선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네. 좀 가지실 수도 있는데 또 기간에 대한 매수까지도 수급까지 들어오기 네.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크지 않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포인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네. 3만 원으로 좀 잡으시면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와 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장원 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